안녕하세요. 오늘은 R&D렌에서 아직 시장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차세대 흡입형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로노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희귀 질환인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바로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말 그대로 폐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심장까지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지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굉장히 희귀하고 치료제도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보로노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이 병을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하려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먹는 약이 대부분이었지만 보로노이는 숨을 들이마시는 약, 즉 흡입형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의 핵심 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PDGFR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PDGFR이라는 단백질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폐에서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주범입니다. 즉, 이 신호를 꺼버릴 수 있다면 병을 훨씬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이 기존의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를 몇 가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진 약이 이마티닙입니다. 이 약은 원래 백혈병 치료제로 유명했지만 PDGFR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도 사용해보자는 시도가 있었죠. 실제로 초기 임상에서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는 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마티닙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전신에 작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장 장에 나간 독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개발이 중단됐죠. 두 번째는 세랄루티닙입니다.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흡입형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약물이 폐에 바로 도달해서 작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상당히 똑똑한 방식이었습니다. 폐에 직접 약을 보내니 효과도 좋고 전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랄루티닙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약은 PDGFR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인 VEGFR2도 같이 억제하는데 이게 문제였죠. VEGFR2는 혈관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단백질이라서 이를 억제하면 심장 독성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실제로 세포 실험에서 심장 수축력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임상에서도 그 부분이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로노이의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보로노이는 VRN13이라는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 중인데요. 이 물질은 PDGFR만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VEGFR2는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흡입형으로 설계되어 약물이 폐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포 실험에서 심장 독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RN13는 폐에만 높은 농도로 남아있고 혈중 농도는 낮아서 전신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경쟁 약물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경쟁하는 해외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한 세랄루티닙을 개발 중인 가서머 바이오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랄루티닙 개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초기 임상 데이터가 공개됐을 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심장 독성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다시 급락했죠. 바이오주는 특히 임상 데이터 하나에 따라 시가총액이 수천억 단위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 약물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약물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랄루티닙이 부작용 문제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상에서 멈춘다면 VRN13는 그 자리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보로노이의 주가도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대학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연구팀이 PDGFR 신호 억제를 통한 혈관 구조 개선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miRNA와 BMPR2라는 신호 경로가 폐동맥 고혈압 발병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등에서는 흡입형 제제의 효과, 그리고 PDGFR 억제를 통한 세포 증식 조절에 대해 여러 임상 전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로노이의 VRN13이 바로 이 최신 연구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PDGFR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 BMPR2 신호를 되살리는 작용 기전까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물이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까요?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희귀질환 시장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약값이 수십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고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치료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 제품이 별로 없다는 게 특징이죠. 게다가 기존 치료제들이 대부분 증상 완화에 그치는 데 반해 VRN30는 근본적인 병인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천식, 간질성 폐질환 같은 다른 폐질환에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보로노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보로노이의 주가는 바이오 업계 특성상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VRN13이 비임상에서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곧 임상시험 진입이 확정된다면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되거나 파트너링 뉴스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성공하면 수천억 원의 기술료와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기술력 기반 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눈여겨볼 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보로노이의 기술을 중심으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 질환을 어떻게 정면 돌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치료제가 아닌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력까지 함께 분석해보았죠. 이 기술이 임상에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바로 눈여겨볼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 중인 한국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 과연 진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마티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약물은 PDGFR을 억제하는 강력한 약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경구 투여 시 내약성 문제로 임상에서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경쟁 약물인 세랄루티닙은 흡입형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세포 독성과 심장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VRN13이란 이름의 후보 물질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로노이가 개발 중인 약물인데요. 이 물질은 신독성도 없고 선택적으로 폐에만 작용하면서도 기존 약물들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VRN30는 그냥 신약이 아닙니다. 흡입형 제제로서 폐에 국소적으로 작용,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VEGFR2 저해 없이 미RNA, BMPR2 신호 회복까지 유도하는 이 작용 기전은 기존 약물들이 건드리지 못한 영역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현재 세랄루티닙을 개발 중인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임상 기대감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 중입니다. 그만큼 폐동맥 고혈압 시장의 기회가 크고 그 빈틈을 누구든 먼저 채우면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 VRN13이 이 경쟁에서 임상을 통과한다면 보로노이는 조용히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키플레이어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7% 성장 중인데요. 여기에 간질성 폐질환, 천식 등으로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다면 시장은 훨씬 더 커집니다. 보로노이는 이미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 개발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기술은 단순히 신약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시장은 아직 조용하지만 이 조용함 뒤에 오는 파장은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보로노이, 지금이 진입 타이밍일까요? 2024년 보로노이는 표적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 괄목할 만한 기술 개발 성과와 사업 진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폐동맥 고혈압 치료를 위한 흡입형 저분자 PDGFR 저해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후보 물질은 기존 경쟁 약물인 이마티닙, 세랄루티닙 대비 더 우수한 선택성과 내약성, 낮은 신독성, 높은 폐 노출도를 확보했으며 흡입제 형태로 전달 가능하다는 기술적 강점을 가집니다. 2024년 동안 보로노이는 약효 독성 약물성 CMC 연구를 통해 후보 물질의 최적화를 진행했으며 POC 확보 및 MOA 검증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협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미국 보스턴 자회사를 통한 글로벌 임상 전략 수립과 AI 플랫폼 VORONOMICS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등의 연구 효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흡입형 치료제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성을 제시했으며 국내외 학회와 논문 발표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복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보로노이는 2024년을 기술 차별화와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장한 사업 전략 전환의 해로 평가받으며 향후 기술 이전 및 상용화 성공에 따라 주가 상승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의 흡입형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